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3학년 마지막 단원이에요. 이 마지막 단원은 한 4강에 걸쳐서 수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수업 제목은 기권과 날씨 파트입니다. 자,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제목은 기권과 그리고 날씨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기권과 날씨에서 첫 번째 단원인 기권과 지구 기온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기권과 지구 기온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이 깔끔하니까 수업도 잘 진행이 되고 좋지요? 그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4강, 오늘 4강 한꺼번에 오늘 다 올라갑니다. 알겠죠? 4강만 올리면 3학년 교재는 또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개인적으로 전화를 못한 이유가 선생님이 지금 강의 녹화를 뭐 40개, 50개 가까이 하다 보니까 바빠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번 주 내로 강의 녹화를 마무리 지을 생각입니다. 지금 중학교 1학년, 2학년 끝났고 3학년 오늘 끝내고 그 다음 내일부터는 고등부 과정 또 녹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바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번 시간에 기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기권이라는 것은 대기권을 이야기하는 거 맞죠? 자, 기권을 다른 말로 대기라 그럽니다. 공기청이죠. 대기를 기권이라 그러고 이 대기권은 지표면으로부터 1000km까지를 기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대기권에 주로 많은 기체가 뭡니까? 당연히 N2, 질소 분자가 약 한 78%, 그리고 산소 분자가 21%. 이거 두 개만 해도 벌써 그죠? 네, 맞습니다. 거의 99% 있습니다. 그러면 과학생님이니까 또 하나 더 적을까요? 자, 아르곤 같은 경우는 0.93% 정도. 요거 세 개 하고 나니까 99.93%죠?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수증기는 뭐 0.0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작은 수증기에 의해서 날씨 변화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날씨 변화라는 것은 이 정말 적은 공기 중에 수증기량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권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가 제일 많은 거 두 번째 많은 거 항상 1등, 2등은 외워놔야 돼요. 그죠? 질소가 제일 많고 산소가 두 번째입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권의 정상 구조. 자, 기권을 나눌 때 지표면으로부터 나눕니다. 그러면 나누는 이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기준은 수직에 따른 기온 분포. 그렇죠? 여기는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책대로 하겠습니다. 높이에 따른 그죠? 기온 변화. 그러니까 기온 변화라는 것은 기온이 뭐 낮아졌다가 기온이 낮아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낮아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개의 권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왜 네 개의 권이 만들어졌을까? 그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정상적이라면 두 개의 권으로 나눠지는 것이 맞습니다. 두 개의 권으로 나눠지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보게 되면 현재 네 개의 권으로 나눠졌거든요. 자, 페이지 52쪽 살짝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2쪽에 실험 내용을 잠깐 보면요. 자, 검은색 컵에 검은색이 있습니다. 검은색 컵이에요. 이 검은색 컵은 지구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외선 등이 하나 놓여져 있죠. 적외선 등이 램프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적외선 등이 빛이 반짝반짝 당연히 태양에 해당되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온도계를 이렇게 꽂아 둡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적외선 등이 이렇게 빛을 비추면 이 컵이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온도가 올라갈 텐데, 근데 이 적외선 등에서 컵이 열을 흡수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컵에서 가까운 쪽은 이 컵의 뜨거운 열기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근데 컵에서 일정 거리 떨어지고 나면
이 뜨거운 컵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당연히 이 적외선, 태양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만 봤을 때 보게 되면요. 자, 컵의 영향을 받을 때는 지표면이죠. 자, 컵이 지표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구도 온도가 있어요. 지구 내부에서도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내부에 뜨거운 에너지가 올라오는데 이 에너지도 물론 처음엔 태양에서 왔을 수도 있고 원래 지구 내부에 있던 에너지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에너지가 있어요. 그 에너지의 영향은 지표면에 가까울수록 어때요?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지표면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온도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몇 킬로미터까지 지표면에 영향을 받느냐 하면 80킬로미터까지 지표면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80킬로를 넘어가게 되면 더 이상 지표면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으니까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태양의 영향을 받겠죠. 그럼 태양의 영향을 받다 보게 되면 태양에 가까운 쪽이 온도가 올라가니까 점점점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권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당연한 거죠. 지표면에 영향을 받는 것과 지표면에 영향을 받지 못하고 태양의 영향을 받는 공간으로 대기권을 원래는 두 개로 나누어지는 것이 정상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네 개로 나눠졌을까요? 여기 보면 네 개로 나눠졌잖아요. 이 가운데서 자, 요 지점이 80km입니다. 그렇죠? 80km면 80km 이상 되는 곳은 큰 지장이 없었어요. 근데 그 아래쪽에서 어떤 원인 요소가 있었길래 그렇죠? 갑자기 한 개가 세 개로 또 쪼개졌느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거는 뭐냐면 이 20에서 30km 부근에 존재하는 오존층 때문입니다. O3입니다. 2 아닙니다. O3를 오존이라고 합니다. 자, 이 오존층은요. 2400옴스트롱, 그러니까 자외선 중에서도 자외선 C에 해당됩니다. 자외선 C보다 더 짧은 파장 영역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이제 그냥 자외선 흡수라고 이렇게 배우는데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제 2400옴스트롱 이하의 짧은 파장 영역을 흡수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오존층은 자외선을 흡수했기 때문에 온도가 어때요?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자, 원래는 기온이 떨어져야 되는데 기온이 떨어지다가 갑자기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오존층이 끝나는 지점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 지점에서는 어때요? 다시 또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하겠죠. 그러다가 80km 지점이 됐을 때 다시 이런 구도를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하나, 둘, 셋, 네 개의 권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의 대기권은 몇 개로 나눠진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개로 나눠집니다. 원래는 두 개였다가 오존층이 존재함으로써 네 개의 권으로 나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 네 개의 권에 대한 특징과 여러 가지 환경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 네 개의 권은 자, 첫 번째 지점이 11km, 그 다음 두 번째가 50km입니다. 아까 오존층은 이 11km와 50km 사이인 20에서 30km 부근에 존재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숫자를 외우세요. 11, 50, 80, 그리고 1000km, 100가 아닙니다. 1000km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단계는 100이 아니고 1000km입니다. 요거 함정에 많이 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유념해서 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11, 50, 80, 1000km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지표면에서 11km까지를 대륙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1에서 50까지를 성층권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50에서 80까지를 가운데 있다가로 해서 중간권, 그리고 태양의 영향을 받는 곳을 열권, 이렇게 네 가지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경계면의 이름도 있죠.
대륙권과 성층권 이 경계면이 11km인데 여기를 아래쪽 이름을 따서 대류권계면이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그 다음 50km 지점을 성청권계면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는 중간권계면 아래쪽 이름을 다 땄어요. 그죠? 대륙권, 성청권, 중간권, 열권 경계면은 대륙권계면, 성청권계면, 중간권계면 마지막에는 이제 대기권의 마지막 끝자락 라인이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8쪽으로 돌아와 주세요. 페이지 48쪽을 펼쳐 주시면 자, 각 권의 특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각 권들의 특징들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죠. 자, 근데 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상세해야 될 것 같아서 처음에 01단원 기권과 지구의 기원은 강의를 두 개로 나눠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러면 오늘 올려야 되는 강의가 총 5개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죠? 또 뒤에 가서 또 많으면 또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대륙권. 이 대륙권과 중간권은 아래쪽이 기온이 높고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래쪽에는 더운 공기가 있고 올라갈수록 점점 찬 공기가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찬 공기와 더운 공기의 밀도를 보면 당연히 더운 공기가 밀도가 작고 가볍죠. 부피가 늘어나니까. 그러면 가벼운 공기는 올라가려는 성격이 있고 무거운 공기는 내려오려는 성격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는 대류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대륙권과 중간권. 대륙권과 그리고 중간권에서는 당연히 대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대륙권 이름이 왜 대륙권이라고 지어졌는지 딱 감이 잡히시죠? 당연히 대류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륙권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권, 둘 다 대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럼 공기가 이렇게 대류 현상에 의해서 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구름이 만들어지는 원리가 뭐냐면 아래쪽에 있던 공기가 반드시 상승을 해야 됩니다. 공기가 상승할 때만 구름이 형성이 됩니다. 상승하던 공기가 차와지면서 물방울이 맺히고 구름이 형성이 되거든. 뒤에 가면 좀 더 상세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공기가 상승을 해야 돼요. 그러면 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을 가진 곳은 대륙권과 중간권 두 군데 있겠죠. 근데 실제로 이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내리는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곳은 대륙권밖에 없습니다. 그럼 쌤, 중간권은 왜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물이 없어요. 물이. 뭐 수증기가 있어야 구름을 만들지요. 재료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중간권에서는 대류 현상은 일어나지만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수증기가. 그래서 자, 대륙권에서는 대류 현상이라는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무슨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수증기가 많으니까 대륙권에서는 기상 현상도 함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성층권은 아예 대류 현상이 없어요. 왜? 아래쪽이 찬 공기, 올라갈수록 더운 공기니까 찬 공기는 아래쪽에 있고 싶어 하고 더운 공기는 위에 있고 싶어 하니까 뭐 한마디로 가만히 조용히 있으면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곳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안정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조용하고 안정된 곳으로 뭐가 날아다니겠어요? 슝 하고 비행기가 날아다닙니다. 왜냐하면 비행기가 날씨나 여러 가지 바람 영향을 안 받기 위해서는 여기가 최고죠. 그래서 비행기는 주로 성층권에서 날아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비행기가 이륙하면요. 대륙권을 통과하는 동안에는 막 기상 변화가 많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안전벨트를 매고 그죠? 막 긴장한 상태에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성층권에 딱 도착하고 나면 비행기가 정말 조용해지죠? 그러면 이제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이제는 안전벨트를 푸시고 뭐 싸돌아 다니세요. 뭐 이렇게 안내 방송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비행기는 무슨 권으로 날아다닌다? 바로 성청권을 통해서 비행기가 날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권에 대한 특징이 나오네요. 그죠? 중간권은 아까 대류현상이 일어납니다. 뭐, 또 다른 거는 이 중간권은 이 유성 같은 것들이 날라오다가 막 별똥별이 생겨요. 왜? 열권은 대기권이긴 하지만 기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석들이 타고 들어오다가 마찰이 일어날 일도 크게 없어요. 주로 어디에서 타요? 중간권에서 어느 정도 기체가 있어야 탈 거 아니에요. 그죠? 부딪혀가 마찰열에 의해서 타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로 중간권에서 유성이나 별똥별 이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간권에서는 대류 현상은 있지만 기상 현상은 없습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 물이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열권의 특징이 나옵니다. 열권은 태양의 영향을 받죠. 그럼 태양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기온 자체가 자, 낮에는 기온이 막 급격히 올라가다가 밤이 되면 조금밖에 안 올라가요.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어때요? 굉장히 심하게 됩니다. 왜냐면 어차피 태양의 영향을 받으니까 태양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기온 변화가 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공기도 거의 희박한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권의 특징은 공기가 거의 없고 밤과 낮의 기온 차이가 심하고 대신에 그 열권에서는 지구에 빨려 들어온 자 지구에 다른 지방인 잘 안 나옵니다. 자 지구도 자기적인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방호벽을 치거든요. 그러면 이 전파가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극지방, 북극과 남극에 주로 이런 태양의 전파들이 빨려 들어와요. 그러면 빨려 들어오는 이 전파들이 이 열권에서 막 커튼 무늬처럼 굉장히 아름답게 펼쳐져요. 이거를 우리는 오로라 현상, 거기 나오죠. 그죠? 색깔 이쁘죠. 그죠? 그래서 오로라 현상 일어납니다. 그래서 북극 지방에 가보게 되면 이 오로라 현상을 보기 위해서 관광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모난 텐트를 쳐놓고 그 안에 막 난방을 해놨거든요. 그러면 그게 호텔이에요. 거기서는 거기를 빌려서 이제 생활하시면서 이 오로라 현상을 구경하기도 한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열권에는 또 공기가 희박하니까 인공위성의 궤도로서 많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이 중간권에 인공위성이 돌아다니면 공기랑 부딪히면서 마찰열이 너무 많이 생기겠죠. 그럼 잘못하면 인공위성이 마찰열에 의해서 폭발해 버릴 수도 있으니까 인공위성은 어디로 돌아다녀요? 바로 열권에 돌아다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 권들의 특징들에 대해서 하나 둘 짚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류현상이 일어나는 곳은 대류권과 중간권,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곳은 대륙권뿐이다라고 했습니다. 성청권은 20에서 30km 부근에 오존이 존재하다 보니까 기온이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대류현상이 없으니까 안정청 비행기의 이동 항로로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중간권은 대류현상은 있지만 기상현상은 없습니다. 물이 없어서 없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유성들이 별똥별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리고 오로라 현상이나 또는 그 인공위성은 열권에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4개의 권을 나누는 기준이라든가 이 각 권들의 특징들 그러한 것들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잠시 끊고 바로 이어서 또 그 다음 내용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